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국가의 성립과 발전, 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중국. 중국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중국 황허강 유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나라가 하나라입니다. 하나라. 그래서 한은 최초의 나라다. 이 정도 보면 되고, 여기 나타났던 대표적인 그 유물이 뭐냐면 얼리터우 궁전이라고 있어요. 앞 시간 1차 시에 초가지 모양으로 생긴 얼리터우 궁전이라고 나옵니다. 요거를 꼭 좀 봐두고 시험에 나올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요 상나라. 이 상, 이제 두 번째 나타난 상이 언입니다. 언이라고 하지요. 야들은 두 가지만 아세요. 신정정치와 갑골문자. 요거만 알면 돼요. 선생님, 신정정치가 뭡니까? 신정. 신과 정치가 같이 했다 이 말이야. 우리말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사로 말하면 제사와 정치를 신남영이 혼자서 다 했다. 무슨 일치? 제정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제사장을 겸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도 보고, 이때 보는 점과 관련된 문자를 무슨 문자란다? 갑골문자다. 여러분 뭐 한 번쯤 아무리 역사에 관심이 없어도 갑골문자 정도는 한 번쯤 들어봤겠지요. 갑골문자, 그죠? 거북이 등뼈에다가 조각을 해놨던 문자, 그걸 가지고 점을 보는 거지요. 자, 그런 이런 나라도 선생님이 딱 두 가지 알아냈지요. 신정정치와 갑골문자를 사용했는데, 앞으로 이런 이야기 나오면 언입니다. 언은 곧 멸망해요. 뭐 얘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알 건 없고, 언이 멸망하고 나서 나타난 나라가 뭐냐? 그게 바로 주입니다. 주나라. 그래서 하나라, 언나라, 주나라. 선생님이 옛날 학교 다닐 때 하언주라고 배워요. 선생님 동생이 언주야. 그래서 하언주 이렇게 배우는데, 뭐 지금 언이 안 하고 이제 상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주나라. 그럼 주나라는 선생님 시험에 뭐 나옵니까? 자꾸 선생님 시험해서 미안합니다. 주나라는 또 이게 골치 아픈 나라예요. 이 주가. 그냥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어떻게 했나? 왕이 모든 걸 다 가졌잖아. 왕이 통치하는 거야, 그냥. 얼마? 똑바로 앉아. 예. 왕권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주나라는 혈연 관계에 있는 제후들을 임명하는 무슨 제를 실시했다? 봉건제. 꼭 알아두세요. 오늘 자기 전에 주나라면 봉건제. 외치고 자야 됩니다. 주나라 무슨 제? 봉건제. 주나라는. 그럼 이 봉건제는 뭐냐면, 하기 전에 또 이거 하나 더. 주나라는 통치인형. 하늘의 명을 받아서 살아간다. 또 덕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서 천명 또는 덕치주의 이런 거 나오면 주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 봉건제예요. 봉건제. 이 봉건제란 거는 이겁니다. 자, 왕이 있어요. 일단 중국에 황제가 있죠. 황제는 중앙을 다스려. 중앙을. 그럼 이런 지방은 누구에게 주냐면, 지방 관리에게, 지방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띄워줘. 야, 네가 다스리라. 여기 네가 다스려. B에게. 여기 C 네가 다스려. 여기 D 네가 다스려. 이런 식으로 나라를 띄워주는 걸 봉건제랍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A, B, C, D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야. 그냥 지나가는 뭐 거지를 잡아놓고 야 네가 다스려 이게 아니고 혈연. 자기와 피를 나눈 혈족을 파견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신남역에 있는데 내가 내 사촌 동생을 충청도 도지사로 임명해요. 이런 봉건제가 되는 거야. 혈연에 의한 봉건제지.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럼 황제나 왕은 무슨 효과가 있냐? 이 사람들은 C라는 사람은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황제의 말을 듣지요. 그리고 세금을 갖다 바쳐. 충성을 다해. 그러면 이 사람은 왕은 가만히 중앙에 앉아가지고 전체를 관리할 수 있으니까 봉건제 이런 점은 좋아요.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신남영이가 내 사촌에게 땅을 띄워줄 때는 내 사촌과 신남영은 가까워요. 그런데 이 C라는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나? 스몰 C에게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거 아니냐. 그럼 이 스몰 C와 신남영은 점점 관계가 촌수가 멀어지겠지. 여기 한 2대, 3대 정도 거치면 어떻게 될까? 완전 남남이지, 남남.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한번 유추해보세요. 봉건제가 점점점 발전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중앙집권이 강화되겠나 약화되겠나? 그렇지요. 중앙집권이 매우 약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나라는 다 했어요. 뭘 다 했냐? 안 봐도 알지 뭐. 그럼 어떻게 될까 조금 있다가? 그렇지요.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얘가 뭐 말하니까 난 니 꼽다 이 말이야. 나 니 말 안 듣겠다. 그래서 반발하고 반란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가 멸망하는 거야. 그럼 이제 봐라.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들이 많아요, 적어요. 지방마다. 엄청 많지? 많지요? 엄청 많지. 이런 나라들이 처음부터 다 지가 잘났다고 들고 일어나. 이런 시기를 뭐 어떤 시기냐면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시대? 춘추 전국시대. 이제 주가 멸망하고 춘추 전국시대. 그럼 춘추는 5개의 힘 있는 나라를 춘추 5패라고,
전국 시대는 7개의 힘 있는 나라들이 서로 싸웁니다. 합쳐서 12개의 나라가 중국에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지요. 이걸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럼 춘추 전국 시대 통일한 나라가 어디야?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진시황, 진나라가 되는 거죠. 진시황. 그러면 자, 이 코로나다 이거 자꾸 기침이 나와서 미치겠네. 자, 이 춘추 전국 시대 앞에는 무슨 나라야? 그게 바로 주라니까 주. 그럼 주 앞에는 어떤 나라야? 어느 나라라니까? 상이지. 그럼 상 앞에는 어떤 나라야? 하나라죠, 하나라. 이렇게 지금 중국 역사가 많은 거지. 그러면 이 춘추 전국 시대에는 나라가 안정길까 혼란길까? 굉장히 혼란스럽지. 그래서 똑똑한 관리를 뽑아야 돼. 그 똑똑하려면 많이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학문이 발전해요. 여러분 잘 아는 제자백가 사상이라고 들어봤어요.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묵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때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이때. 그 중에서 법가 사상을 우리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진시황이 진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통일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주나라 봉건제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잠깐 보세요. 자, 그림 보세요. 황제가 군이나 현에다가 관리를 파견해요. 군수, 혈령 이렇게. 우리나라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관리 파견은 이거는 그냥 중앙집권이야. 군현제야, 군현제. 말 그대로 중앙집권, 군현제. 근데 봉건제는 뭐냐? 지방에다가 누구를 파견합니까? 제후들을 파견해서 세습하고 자치, 네 스스로 통치해라. 이 그림 나오면 봉건제다. 어느 나라다? 그렇지요. 주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선생님 방금 뭐라 하나? 자, 주나라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뉜댔잖아.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주나라가 있긴 있어요. 춘추시대는 주나라를 그래도 인정을 합니다. 아직 주가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어요. 그죠? 자, 주나라는 아직 멸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저때 주는 이제 봉건제로 인해가지고 막 각종 반란이 일어났잖아. 그 5 제후들이 들고 일어나요. 5 나라. 들고 일어날 때 이때 주는 남아있어. 아직 주는 멸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춘추시대는 주나라를 우리 인정하자. 비록 힘은 없지만 이 5 나라가 모여가 뭐라냐면 힘은 없지만 주나라를 인정하자. 그래서 주의 왕을 존중하고 오랑캐를 배척하자. 존왕양이 사상입니다. 이 5. 그러니까 주가 힘이 세서가 아니고 그래도 명목상 그래도 우리 주인인데 주는 그냥 봐주자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나 주나라 왕실은 어떻게 되나? 통제력을 상실하죠.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나라는 도저히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는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춘추시대가 끝나고 이제 요번에는 무슨 시대? 전국시대. 이 전국시대는 7개의 제후국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나라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아까는 왜? 주라는 주인을 받들어 모셨는데 이제는 그거 필요 없다. 무조건 양육강식. 강한 놈이 사는 거다. 그래서 이 7 나라가 서로 싸우는데 아까 선생님 말했지요? 그 7 나라 중에서 힘 있는 나라 또 통치한 나라 그게 바로 어떤 나라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진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진나라.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나라들을 이렇게 또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교재, 만드는 이 교재는 선생님이 직접 만들었는데 여러분에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되라고 마지막에 항상 정리를 해놔요. 하나라 시험에 나올 거, 상나라, 주나라, 춘추전국시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주나라 봉건제를 실시했는데 춘추전국시대는 봉건제 하겠나 안 하겠나? 당연히 안 하겠지. 자기들이 느껴봤잖아. 그러니까 다시 군현제로 돌아서는 거지. 그리고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춘추전국시대는 모든 게 다 쇠퇴입니다. 정치도 쇠퇴, 혼란스럽고. 근데 참 역사적 아이러니지요. 이때 철제 농기구가 보급돼요. 철기가 들어와. 철기가. 아무래도 춘추전국시대 서로 싸움이 많다 보니까 많이 싸우려면 철이 발전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농사에도 철이 들어와. 그래서 농업 생산력은 무지무지 많아집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 자, 춘추전국시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진이 나왔잖아. 그럼 진이 나와서 이제 진나라, 진시황에 대해서 봐야 되겠지. 진시황은 여러분들 선생님 또 표시할게요. 진시황은 아무래도 황제가 힘이 강하니까 여러 가지 자기를 황제라 불러라. 안 부르면 죽여버려. 화폐, 도량령, 문자 이런 걸 다 통일했지요. 이 도량령은 무게 단위야. 무게 단위. 한번 물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사러 갔는데 부산에서 돼지고기 한 건 주세요. 200g 줘요. 서울에서 한 건 달라면 600g이 한 건이야. 지방마다 한 건에 대한 개념이 차이가 다르면 백성들 살기 힘들겠지요. 앞으로 무조건 한 건은 600g 해라. 이게 도량령 통일이지요. 도로망, 군현제.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진시황은 아까 말했죠. 중국 북쪽에는 추운 곳에는 유목민들이 많이 산댔잖아. 그 중에서 흉노족이 있어. 흉노. 우리 흉노 많이 들어봤는데 흉노. 아까 흉노 내가 뭐 할 때 앞 시간에 얘기했습니까? 그렇지요. 흉노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흉노는 뭘 얘기하냐면 최초로 유목민이 만들었던 최초의 국가가 바로 흉노다. 흉노다. 그죠? 그래서
그 흉노하라지. 근데 그 흉노 힘이 세요. 아까 선우, 묵특선우 들어봤잖아. 흉노가 자꾸 내려오니까 진시황은 이 흉노를 막기 위해서 무슨 장성을 쌓았다? 만리장성을 쌓았다. 여러분 심리가 몇 킬로입니까? 심리가 4킬로야. 그럼 만리는 몇 킬로예요? 4,000킬로예요. 4,000킬로 하면 여러분들 감이 안 오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킬로로 봤을 때 산 위에다 성을 쌓았대. 4,000킬로. 얼마나 대단한 거야. 자, 근데 이제 진나라, 진시황은 이렇게 산 위에다가 거대한 성을 쌓으면은 아무래도 백성들이 살기 좋아요, 어려워요? 무지무지 힘들겠지요. 그래서 곧 나라가 멸망해요. 그래서 나라 멸망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좀 하나 안 나온 게 하나 적어놔요. 진나라 하면은 무슨 주의? 법가 사상. 법. 법 들어봤잖아.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는 거거든. 말보다 주먹이 먼저. 법가 사상. 분석 연구 들어봤지. 자, 그럼 진이 멸망하고 이제 다시 중국에 무슨 나라가 등장합니까? 한나라가 등장.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 근데 한나라는 법가 사상이 아니야. 한나라는 무슨 사상? 육아 사상. 육아 사상이 발전하지. 자, 그래 진나라는 법가 사상. 한나라는 무슨 사상? 육아 사상이 발전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아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지요. 여러분 보세요. 주나라는 아까 통치 체제가 뭐였나? 봉건제였잖아. 봉건제. 그러다 춘추 전국 시대부터 해서 진나라까지는 무슨 제? 9년제를 실시합니다. 그지요? 자, 그런데 한이 등장하네. 한나라 때는 군국제를 실시한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 군국제. 근데 군국제란 뭐냐면 여기 나온 봉건제와 9년제를 합쳐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중앙을 비롯한 중앙 주위에는 9년제로 통치하고 저 지방은 땅을 띄워준다. 그래 봉건제를 실시해. 그래서 중앙은 9년제, 지방은 봉건제를 실시한 게 군국제야. 근데 이게 잠깐이야. 한나라 고조 때 한고조. 한나라 고조가 누구? 유방이 유방. 농민 황제인데 이 유방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군국제를 잠깐 실시해요. 근데 이 별로 효과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한무제 때 가서는 다시 9년제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한나라 고조 초창기에 잠깐 실시했다. 그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잠깐 보면 한나라 고조 때 잠깐 실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중국을 요 정도 하고 우리 뭐 잠깐 접어둡시다. 중국은 잠깐 접어두고. 그럼 이제 우리가 저번에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중국 다음에 어디야? 그다음 우리나라 나와야 되겠지. 고조선. 그럼 고조선 많이 들어봤잖아. 고조선 그죠? 고조선은 청동기를 가지고 발전하지요.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동글배 3번 한번 보세요. 이 동글배 3번을 보면 누가 뭘 가지고 옵니까? 위만이가 철을 가지고 옵니다. 위만이가 뭘 가져왔다? 철을 가져오지. 자, 위만이가 철을 가져오면서 어떻게 된다? 드디어 이제 위만조선이라고 들어봤지, 철기. 그래서 이거 있네. 고조선은 연나라와 대립하면서 발전했지만 위만조선은 어떤 나라와 대립한다? 한나라와 대립한다. 그럼 결국 한해이 멸망하지요. 한해이 멸망합니다. 선생님 고조선 헷갈리는데 헷갈릴 거 없어요. 당군왕건이 세웠던 고조선이 있는데 북쪽에서 위만이가 철기를 가지고 왔다. 이걸 무슨 조선? 위만조선이래요. 근데 이걸 합쳐서 우리 그냥 고조선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 위에 있는 고조선은 연나라와 대립하면서 발전했고 위만조선은 한나라와 대립하면서 발전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고조선은 그 정도로 보면 큰 문제가 없겠지요. 그죠? 자, 그다음에 그 나머지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